191회 양요와 간석국의 등장. 신미병인 양요의 특징은 1840년대 제1, 2차 아편전쟁의 결과 천하사회와 연결되어 있었던 대법왕청인 금성천조와 그곳의 왕이신 천황님이 파괴되고 살해당하는 일대 파국이 발생했습니다. 아편전쟁이란 천조와 천황님을 지키려고 하는 청조선의 군대와 기존의 코리아 제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력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소위 대영제국 무장세력과의 싸움에서 천하의 중조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에 무너진 대법왕청인 금성천조를 재건하기 위해 청경을 세우고 천황님을 새로이 옹립한 곳이 태평천국의 홍수전이었습니다. 태평천국의 지도자 홍수전은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이후 가장 마지막까지 대리를 이었던 천황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경과 천황님의 재건은 결국 홍수전 천황의 사망과 태평천국의 패배로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중앙아시아 중원 왕조를 대표했던 왕조마저도 힘을 잃었고 백성들은 패배의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이때 무장단체 대영제국이라는 놈들은 그 전쟁의 실체에서 쏙 빠지고 그들의 파트너라고 하는 프랑스, 미국의 군대가 중앙아시아 중원의 조선으로 치고 들어온 것이 바로 양요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은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동학혁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사의 태평천국과 한국사의 동학혁명으로 분리된 그 진부한 조작된 역사적인 내용의 사건 배열이 아닌 중국사와 한국사가 합체된 실제로 벌어졌던 진실된 역사적 사건의 정확한 배열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중국사와 한국사를 합쳐서 설명드리면 1800년 정조대왕의 독살 이후 등장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와 밀란 및 서세 동점이 세도 정치를 한 4대의 양반들은 자신들과 가문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집단들입니다. 1836년 상제학을 정립시킨 다산 정약용의 사망과 홍수전의 상제회 조직, 1840년 아편전쟁 즉 신흥 무장집단인 대영제국이 중앙아시아의 중조인 천조와 왕조의 공격이 시작되고 이 전쟁에서 패배로 서세동점의 본격화가 시작된, 이때 천조가 함락되고 파괴되며 살육된 1851년 아편전쟁으로 패배하고 붕괴된 청조선의 정보군을 대신해서 드디어 동학의 선인들이 척양처교의 깃발 아래 동학 태평천국 혁명의 시작, 1852년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대영제국의 앞잡이 변발한 만청 등장, 현 차이나의 해안가 지역의 해적들입니다. 1864년 대영제국의 앞잡이 만청에게 동학군의 수대인 천조가 있었던 청경이 함락된, 수훈체제 후 차명되고 홍수전 사망하는 것으로 처리. 현재 중국사와 반도서로 분리된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배합을 상계와 같이 합치면 전체적인 역사 전개가 진실성과 상가성을 띠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1864년 7월 19일 청경의 함락 전과 후에 동학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올라 대영제국과 그들의 앞잡이인 변발한 만청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현재에 조작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혁명의 내용을 통해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봅시다. 참고로 현 좌편에 머리를 박박민 상투머리 방식을 풀어 헤치면 변발한 만청의 도의가 됩니다. 즉 이들은 같은 세력입니다. 64년 쿠자 봉기, 64년 야르칸트 아르강토 아무르강토 압록강 회룡 봉기, 64년 카시가르 봉기, 64년 천경 천안 안주 함락, 64년 우시트로판 원트로판인 고고죽국 봉기, 64년 우rum치 천황제 창녕 봉기, 64년 악수 위수 한강 봉기, 64년 함이 개봉 개경의 재봉기. 상계와 같이 청경의 함락 이전과 이후에
동학혁명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올랐던 것으로 1864년 천경인 개경이 함락되었지만 이후 우시, 우름시, 악수인 그곳에서 다시 봉기의 불꽃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양요의 직전까지 연표를 정리하면서 왜 양요가 발생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1845년 영국 군함 사마랑호 무단로로 제주와 전라도 서남 해안을 측량, 김대건 상해에서 조선인 최초의 신부가 되어 밀입국, 상제회의 동학인인 김대건을 현 소학인 가톨릭의 천주교인으로 조작했습니다. 상해의 지명은 뒤편에서 공개됩니다. 1846년 프랑스 세실 해군소장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군함 3척 이끌고 충청도 외환도에 정박, 왕에게 항의서한 전달. 천주교 탄압이라는 명분은 대영 제국의 파트너 프랑스가 중앙아시아 중조를 무력 침공한 것을 숨기기 위한 조작입니다. 소학은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1847년 프랑스 군함 글로 아르워 지난해 세실 소장이 전한 국서에 대한 해답을 받고자 서해안으로 들어오다가 고군산 열도에서 자초, 정부는 청나라를 통해 그 답신을 전달. 고군산 열도는 동정호의 적벽 지역이며 청나라가 조선입니다. 1848년 정부 아편 흡연을 언급. 아마도 차이나에 조작 이입된 아편 전쟁을 보완하기 위해 조작 삽입된 문구입니다. 1840년 아편 전쟁의 본질은 천하의 시스템을 파괴해서 모두 자신들의 식민 지배하에 두고자 했던 대영 제국이 이 천하 사회의 중심인 천조를 공격해서 파괴한 짓거리를 숨기기 위해 아편이라는 공색한 변명으로 치부를 숨겼던 것입니다. 1855년 영국함 호네트호 독도를 측량, 프랑스함 비르지니오 동해안 일대를 측량. 1859년 대명률 간행. 대명률은 명나라의 법정으로 명의 조선입니다. 1864년 수훈체제후 홍수전 사망.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 군민에 의해 불탐. 프랑스 함대 양화진의 내침. 해군 대령 올리비에가 이끄는 프랑스군 제차 내침. 강화도 점령 양원수 등이 대파. 상기와 같이 1840년 대영 제국가의 아편전쟁 이후 파괴되고 붕괴된 구세계의 중심 중앙아시아로 흰세계의 수장이 되고 싶어하는 대영 제국의 정치적인 협조자들인 프리메이슨 집단의 프랑스와 미국의 계속된 간섭과 침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들 무장 집단들인 서양의 침공이 양요인 양의의 요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조작된 병인 양요의 침공 원인을 천주교 신부와 천주교 신자 학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록 무너졌지만 1864년 청경을 건설하고 천황림까지 재건한 이러한 재불지 대차례 지역에 현 서학의 선교사와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자, 서양의 선교사 니은들이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1864년 청경 함락과 홍수전의 죽음으로 천주가 무너지며 동학혁명군들이 힘을 잃었고 이때 서양의 양이들이 무너진 천주를 대신할 서학의 선교사들이 중원에 들어와 활개치고 다녔던 것으로 이때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금암령의 대상들이 바로 양의의 선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패배로 천주가 무너진 이때부터 서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864년 그 이전에는 그 어떠한 존재의 선교사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인 양요, 병인년에 발생한 양의의 요동, 신미 양요, 신미년에 발생한 양의의 요동. 양요는 조선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의 요동으로 이때 프랑스와 미국은 구세계인 천하와 사해, 코리아 연방, 더 코리아의 세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무장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계의 중심 중앙아시아의 그 조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 세계의 열강들이라는 놈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놈들이 동맹국이라고요.